안녕하세요. 영어 동료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데니입니다. 영어 동료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전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had better의 뉘앙스를 설명드려보고 또 이 had better의 뉘앙스를 다른 의외의 뉘앙스를 가진 표현들과 함께 비교하고 설명드려봄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이 상승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의외의 뉘앙스들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알맞은 의외의 뉘앙스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이 상승하고 우리의 영어가 유창해지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항상 전달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표현을 익힐 때는 단순히 그 표현의 의미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의미만 알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 표현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또 그 표현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뉘앙스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익힐 때는 뜻은 당연하고 그 표현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반드시 인지를 하고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표현을 익힐 때 뜻만 익히고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마치 비싼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헤드베러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헤드베러라는 표현을 뭐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단순히 그 의미만 알고 넘어가게 된다면 도무지 이 헤드베러라는 표현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단순하게 익혀왔던 헤드베러 뭐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경고를 주고 싶거나 혹은 주의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베러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주의나 경고를 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베러를 사용해서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우리가 헤드베러를 사용해서 주의를 줄 때, 경고를 할 때는 보통 이 충고나 경고나 주의를 따르지 않을 때 뭔가 물리적인 피해가 혹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상황에서 헤드베러를 사용해서 충고나 주의 혹은 경고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베러를 사용해서 주의나 충고, 경고를 해줄 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주의, 충고, 경고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충고나 주의, 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 사람이 항상 따라야 하는 충고나 주의, 경고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번만큼은 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다. 이번만큼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일회성에 한정된 충고, 주의, 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말이라면 귀뚱으로도 듣지 않은 아주 못돼 처먹은 아들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이놈 새끼 엄마 말 한 번만 아주 더 안 들어봐라. 내가 아주 용돈을 다 끊어버릴 거다라고 아빠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아이의 누나가 아이에게 찾아가서 먼저 경고를 해주는 거죠. 너 이번만큼은 엄마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다.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 아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용돈에 조금 아마 용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거다 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아주 개인적이면서 이번 한 번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이번만큼은 이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주 농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너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네 몸에 좋을 거다, 뭐뭐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라는 이런 반협박성의 충고나 경고, 주의를 해줄 때 사용하면 딱 좋은 표현이 헤드베러라는 것이죠. 들어드린 예문을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You'd better listen to mom this time. 이번만큼은 엄마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You'll be in trouble. 너 문제에 빠질 거야. 너에게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보통 헤드베러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충고해주고 경고해주고 주의를 해줄 때는 이 충고와 주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따라올 문제가 무엇인지도 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 두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지금 가는 게 좋을 거다. 지금 가지 않으면 너 늦을 건데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You'd better go now or you'll be late. 지금 가지 않으면 너 늦을 거야 라고 표현을 해보았고 두 번째 예문으로 그거 안 사는 게 좋을 걸. 너 그거 사면 아마 네 와이프가 널 죽이려고 들 거다 라는 문장을 간단하게 영작해보자면 You'd better not buy it or your wife will kill you 라고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설명은 이 헤드베러가 약간 모양이 조금 특이한 조동사 정도라고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형태를 보면 head라는 ed폼이 들어있지만 과거를 언급하는 뉘앙스는 전혀 헤드베러에 존재하지 않고 헤드베러의 뉘앙스는 현재나 미래에 관련된 충고, 경고, 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헤드베러는 조동사라고 제가 인지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장을 만들 때 특히 부정문을 만들 때 마치 can처럼 can not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정문을 만들 때 you'd better not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She cannot speak English라고
English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had better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you'd better not speak English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had better와 다른 의무의 뉘앙스들을 가진 표현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부 다 너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폐암 3기시고요. 담배를 끊지 않으시면 당장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시니까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라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의사가 자기 환자 한 사람에게, 즉 특정한 개인 한 명에게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을 딱 찍어서 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have to로 표현을 해주시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you have to stop smoking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고등학생 친구가 또 다른 고등학생 친구에게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담배 좀 그만 펴. 이제 담배 좀 그만 펴야 돼 너는 임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하는 친구도, 그리고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듣는 친구도 진정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담배를 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래 담배 좀 끊어야지 라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정말로 1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제성이 1이라고는 없는 충고는 보통 should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you should stop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had better입니다. had better는 have to만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아까 have to에 주어진 예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않으면 지금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have to를 사용했죠. had better는 have to만큼 극단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엄연하게 had better도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찰에게 딱지를 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경찰을 봤습니다. 경찰을 봤는데 또 골목을 하나 돌아가니까 제 친구가 담배를 피면 안 되는 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얼른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너 담배 지금 끊는 게 좋을 거다. 지금 저기 경찰 오고 있다. 안 그러면 너 딱지 뗄 거다. 이런 상황은 또 had better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똑같이 담배 그만 펴야 된다라는 표현이지만 이번에는 had better를 사용해서 you'd better stop smoking right now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must를 사용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살러 간 게 2015년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잿더리가 있는 겁니다. 잿더리를 보고 제가 중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죠. 여기 왜 잿더리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해주는 말이 자랑스럽게 야 담배를 피고 땅바닥에 버리면 안 되잖아. 당연히 잿더리에 버려야지 라고 대답을 해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3년 정도 흘러서 한 2018년, 2019년 정도 됐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잿더리들이 모두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리가 사라지기 전까지 정말로 많은 금연 캠페인, 공공장소 혹은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캠페인을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캠페인은 중국어로 진행된 캠페인이었지만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You must not smoking in the public place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의무에 관련된 뉘앙스를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must, should, have to, had better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번역된 의미가 같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had better, have to, must, should 이 표현들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틀리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도 틀리고 사용해야 할 시기도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had better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드려봤고 동시에 또 이 had better라는 표현을 다른 의무의 뉘앙스들을 가진 표현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이 의무의 뉘앙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많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해야 하는 표현이니만큼 이 의무의 뉘앙스들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완전 다른 표현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표현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현들이지요. 그리고 이 미묘하게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어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어가 꽃피울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